지난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 개혁. 교육 예산을 아껴 더 필요한 곳에 더 알맞게 사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정부의 결단. 먼저 지역 간 학생 수의 차이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했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 시스템을 개통해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지금 들어본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올해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이영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번 모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마침 그렇습니다. 또 예, 네. 어제 또 중요한 순간이 한번 또 진행이 됐고요. 국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우선 말씀 나누시기 전에 박근혜 정부의 그 핵심 개혁 과제 중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방교육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 있습니다. 17개 교육청이 있는데요. 네. 교육청의 기본적인 살림살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자치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하고 교육기관의 어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그거를 지방교육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는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올해 60조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정부, 국가 전체 재정이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중요성 자체는 뭐 당연히 뭐 그 국민들이 제일 체감하는 정부의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책무성이 있도록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공시 포털까지 마련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네네. 지방교육재정 알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민께서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 한번 또 들어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 저희가 좀 국민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쉬운 형태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원하시는 거 바꾸고 싶으신 게 있으면 저희가 그 의견도 수렴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얘기할 때 무조건 축소한다, 또 무조건 뭐 긴축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뭔가 모아서 더 좋은 곳에 쓰겠다는 내용인데, 자,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쭉 추진해 오면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많은 지자체 교육청에서도 이제 동의하는 쪽으로 많이 몸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제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라고 하면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것을 돈을 좀 덜 쓰자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교육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뭐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학생들이 생각하고 발표하고 뭔가 감성적인 부분들도 또 이렇게 또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아까 언급 드린 대로 결국은 이게 전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 책무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교육 재정에 대해서 효과성을 높이자, 효율성을 높이자 이러한 개혁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누리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의무적으로 좀 교육감님들이 편성하고 3에서 5세 어린이들이 정말 걱정 안 하고 학부모님도 걱정 안 하고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규모가 또 이게 적정한 게 좋습니다. 너무 작게 되면 실제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죠. 과목들을 담임 선생님이 전부 다 가르치시고 그러지만 중학교, 예. 고등학교는 또 그렇죠. 실제로 담당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학교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그렇게 교원께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치기에 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적정한 규모가 돼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또 그렇죠. 됩니다. 또래 관계라고 얘기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적정 규모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이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가 돼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또 큰 방향은 그 지자체하고 좀 더 연계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시도에서 그 전입돼 오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육재정 전체 60조 중에 10조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금액이 예. 시도에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도에서 뭐 학교 용지를 새로 이렇게 부담한다든가 그것을 찾아낸다든가 네.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 부분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예. 그렇게 좀 더 제도 개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이 충분히 거론이 되고 공론화가 돼야 필요한 곳에 예, 필요한 예산을 맞습니다. 투입할 수 있다. 네, 효율성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책임성 강화 방안이 이번에 마련이 됐다는 게 또 차별화된 부분이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책임성 강화라는 게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어떤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 책임성은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나왔지만 네. 지방교육 재정 알림이라고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죠, 사용이 신뢰. 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은 어떠냐 하면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약간의 또 경쟁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또 국민께서 비교해서 보시면서 그렇군요. 내가 사는 곳에서는 네.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평가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을 때 조직을 이제 분권화해서 운영을 하면 네. 훨씬 더 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게 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목소리도 또 자주 듣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되는데 네.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예. 국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한 방향이 또 있습니다. 아, 예. 분명히 지역별로 또 다른 부분들이 들어와서 좀 더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한 우리 미래 세대를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공통적인 교육 과정이라든가 공통적인 지향점들이 네. 제대로 되고 있는가. 예,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서 허투른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네. 유도하기 위한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감사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분권 하에서 교육감님들이 어떤 자율적인 부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지방교육 재정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속 제도를 만드는 부분들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율성과 이 투명성을 위한 책임이라는 얘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누리과정 얘기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 민감해서 이게 참 말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사실은 네네. 굉장히 첨예했는데 다행히 많이 논란이 좀 이렇게 좀 잦아진 그런 네.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한 4개 교육청 정도가 아직 동참을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그쵸. 누리과정 누리- 예산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미편성돼 있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4곳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랑 교육감들의 이 대립구도가 또다시 이제 20대 국회가 또 있기 때문에 네네. 더 커질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20대 총선 결과가 이제 그 여소야대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뭐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당연히 더 커졌죠. 네. 그렇지만 당연히 큰 방향에서 이제 3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 출발선에 있어서 형평성을 보장하자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대승적 합의는 이루어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정에 있어서 이게 적절하게 잘 충분히 갔냐 못 갔냐 이런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당연히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국민께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분석에서는 재정의 여건이나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 조금 더 객관적으로 감사원에서 또 감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좀 재정 여건이 조금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교육 재정 60조 원 중에서 약 70%인 40조 원 좀 넘게가 그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형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거가 기본적으로 국민께서 내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 우리가 이제 내국세라고 부르는 거에 일정 비율 20.27%로 딱 띄어서 그것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형태의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국세에 딱 연동돼 있기 때문에 내국세가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기가 2013, 14 때 좀 안 좋았던 부분 때문에 13, 14에서 내국세가 좀 떨어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연동돼 있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줄었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회복을 했습니다. 2014년에 대비해서 한 재정 여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년에도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의 세금 부분 들어오는 걸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약간 조금 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형태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2, 3년. 교육재정 확보되고 그래서 조금 더 여력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 그리고 또 교육감님들 그리고 또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좀 더 학부모님들에게 불편 안 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줄여서 우리 교육 예산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해도를 갖고 준비할 수 있다. 세금 전체가 좀 늘어나면서 또 그거의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내년에 한 3조 조금 넘게 이 부분에서 늘어날 것으로 41조에서 한 44조 정도로 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세금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뭐 혈세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정부가 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끼는 이러한 살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또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지금 그 지방교육재정 정책지원 특별교부금하고도 또 연계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성도 같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교육 정책 지원 특별회계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내국세의 20.27%하고 교육세라는 것을 같이 붙여서 그것을 이제 지방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중에 교육세를 따로 떼어서 교육세 부분을 주머니를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별도로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누리과정이라든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용도를 좀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형태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주머니를 따로 들임으로써 실제로 이 누리과정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국민께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러한 취지의 입법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들었던 뭐 그러면 이
유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디 예산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 자체가 논란 표식이 자체도 되는 좀 거네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하나의 장점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세 부분만 조정하는 경우에도 아하. 실제로 그 규모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러니까 네. 전체를 놓고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는 그 비율은 네네. 조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1%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약 1.8조 정도 이쪽이 더, 늘어나는데 예. 그것의 반대 측면이 뭐냐면 1.8조만큼 교육이 아닌 다른 정부 재원이 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세의 예, 일정 예, 비율인데 예. 그거 중에 올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그거는 또 약간 경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올리면 네. 그걸 또 조정하기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정책 수단이고요. 교육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장점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기술적 측면의 방법으로 택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이 특별회계법이라는 게 다시 또 국회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20대 국회가 5월 30일 날 이제 네. 정상 가동이 되는데 설득 작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나가실 그렇습니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뭐 전체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리과정이라는 게 정말로 국민께서 원하시는 네. 그리고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다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 논리를 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좀 더 네. 설득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런 형태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도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거 좀 반대도 이미 뭐 반대하신다는 의견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 입장은 어떠한 뭐 법안이 됐든 제도가 됐든 간에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누리과정 그러니까 예, 3에서 5세 예. 있는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 원장님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죠. 네, 예. 이거를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이것을 이렇게 논란하기보다는 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정도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보내고 그 네. 부분들을 또 교육청에서는 책임지고 편성하고 이게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차원의 협의가 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쪼록 20대 국회 출범하면서부터 교육재정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또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편의성이 좀 더 중심에 섰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 그렇습니다.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이영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